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월요일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뉴스 프리데스크와 함께 이번 주 소식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고 있는데요. 벌써 25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애단유님 프리데스크 너무 재밌어서 오늘 일찍 오셨다고. 이야,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저희 첫 코너부터 오늘 코너명이 바뀌었어요. 첫 코너가. 네, 어떤 달려볼까요? 코너인지 한번 가보시죠. 네. 네, 매주 월요일 정치 담당하고 계시는 황혜진 선임 기자와 이번 주 정치 현안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월요 정치. 월요일에 보는 정치 뉴스. 월요 정치 제목 바꿨습니까? 네. 코너명을 직접 지으신 거죠, 이게? 저 그냥 제목만 썼죠. 코너명으로 하라고 청탁한 건 아니고. 저희가 바로 반영했습니다. 평범합니다. 월요 정치. 네, 월요 네. 정치. 네. 오늘 네. 오늘 짚어볼 문제가 결국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네, 부동산 전 국민이 화났죠. 그렇죠. 여당 지지율 뚝뚝뚝뚝 떨어지고 뭐 안에서 난리던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확 던졌어요. 센 얘기했죠 오늘. 네. 오늘 국회 일정이 시작돼가지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본회의 시작하면 원내대표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먼저 연설을 하죠. 그래서 큰 줄기를 잡는 연설을 하는데 오늘 김태년 대표가 청와대,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 전부 세종시로 가자. 쉽게 말해서 수도 옮기자 이런 얘기잖아요. 네, 행정세로 이전하자. 이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하려다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그런 형태로 세종시가 좀 생겨서 그렇죠. 일부 정부 부처가 이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김태년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이유는즉슨 부동산 문제가 이제 계기가 됐는데 서울하고 수도권 집값이 특히 많이 오르잖아요. 계속 올라가지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딱 3달 만에 지지율이 거의 뭐 폭락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지지율하고 지지 않는다가 역전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지금 그 정부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문제가 공급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워도 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근본이 뭐냐. 수도권,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옮기자. 혁명적이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릴 거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다가 좌절된 수도 이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네. 너무 서울에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까 다 있죠. 네.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학 뭐 모든 기관 이게 다 집중돼 있고 사실은 그 복합도시라는 이름하에 이게 사실 이전되려는 게 좀 하다 만 것 같은 이상한 모양새가 사실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일부만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위헌 결정이죠. 그때 그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옮기는 것, 특히 그 수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와대,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 네. 이 두 가지가 가면은 수도 이전으로 봐야 된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그러면 천도에 되게 말이 많았죠. 경국대전까지 얘기가 났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예전 경국대전 이래 한양, 한성,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우리 헌법엔 없지만 사실상 그게 관습헌법이나 불문헌법으로 헌법과 똑같은 그런 그 규정이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런 결정이 나가지고 포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헌재 다시 판단을 받는 거예요. 헌재 판단이란 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 간통죄가 위헌이었다가 뭐 합헌했다가 위헌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예를 들어 또 저기 뭐 이런저런 그 결정들이 최근에 있죠. 군복무, 여호와 증인들 같은 그 종교적 신념, 대체복무 이런 것도 인정하는 것도 결정이 한번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헌하는 방법이죠. 헌법을 바꿔서 이렇게 그 헌법에다가 수도 이전을 넣어서 한번 전공법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때도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문헌법인데 불문법인데 그거를 성문헌법을
개정해서 그걸 해야 되냐 이런 걸 놓고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란이 많고 논란이 있었죠. 또 근본적으로 이제 뭐 헌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냐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 비판이 많다. 어쨌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개헌하다시피 하려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 제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그쵸.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 참석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 험한 과정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선거 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대선에 쟁점이 있고 이게 특히 지방을 이대로 놔두면 안 그래도 지방이 고사하는데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 모든 게 다 네. 수도권에 몰려 지금 인구가 있으니까.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올해.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특히 지방 쪽에서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가 대선의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결국 대통령 선거 때 다음에. 네. 이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좀 해결 불가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제안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수도권의 집값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에서 공급을 늘리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해서 조금 누르지만 결국 또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거 이전에 서울에 이렇게 너무 몰리면 지방이 고사하면 그렇죠.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식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뭐 대권 주자 중에 하나 이낙연 의원 네네. 사실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뭐 그렇죠. 이낙연 의원이 이렇게 며칠 전에 국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국회의사당 분원이라 그래요. 세종의사당 추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에도 그 조직이 있는데 이제 그 의장이 이해찬 대표죠. 네,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19대 20대 때 지금은 이제 출마 안 했지만 그리고 세종 시절을 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그렇죠. 총괄하는 네. 분인데 그 의장이죠. 그래서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이낙연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를 옮겨야 된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도 더 옮기고 기업도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서울 집중이 너무 커져갖고 이 나라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도 충분히 이런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수도 이전 관한 문제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 선거 때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도 이걸 내세워서 상당히 충청권 표를 상당히 받았죠.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 야당도 반발하고 사실은 수도권 서울에 사는 분들은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그러면 서울이 아닌 거 아니냐. 네. 그 반발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 수도권 주민들, 서울 주민들의 반발도 사실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거는 국회에서 일단 논의하는 걸 봐야 되고 여론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게 뭐 단순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는 그런 대책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화두 아주 매크로하고 거시적인 좀 구조적으로 좀 해결을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나라의 큰 장래를 먼 장래까지 생각하는 큰 걸 하나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뭐 정우성님은 청와대 옮겨도 집값이 떨어질까요? 하는 걱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국 압도적인 힘으로 결국에는 세종시 땅값이 오르겠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또 이 피키라님은 수요가 없으면 떨어지겠지.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자꾸 넓게 아파트를 계속 지을 게 아니라 이제 수요 부분을 좀 다른 데로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아파트 전문가잖아요, 사실. 그쵸. 지금 다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전부 전문가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정부도 사실은 지금 몇 번 대책을 내도 고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시중의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고 경기는 나쁘니까 투자할 데는 없고 돈은 막 도는데 또 코로나19 대책으로 돈 풀었잖아요. 더 풀 거잖아요. 그 신도시 만들면 토지보상금 또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계속 넘쳐드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두면 돈 되는 아파트에 막 몰리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 오르는 건 좀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거 모든 사람이 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우려가 있는 것 여당의 같아요. 그 진성준 의원 발언 때문에 약간 문제도 됐지만 사실은 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가계에 그 굉장히 타격을 줘요.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이 막 오를 때 영어까지 끌어서 대출 받아서 집 산 분들은 겨우 하나 사놓고 이제 캄캄하게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쵸. 집값이 확 떨어지면
일단 모두 다 타격이 그 크죠. 은행에서 그 뭐죠? 보증, 네.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굉장히 타격이 크니까 그러면 경기 전체 타격도 받고 뭐 우리가 다 알지만 가계 타격도 많고 갑자기 떨어진 것도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서서히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아무도 사실.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집값 오르는 거는 그냥 적당한 직장인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살만한 수준은 훨씬 넘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좀 지금 그 정부 여당 내에서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정권을 잃은 정권이 넘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폭등으로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도 이 부동산 폭등 그거 못 잡으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큰 선거 2개 남았는데 큰일 나죠.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위기의식이 굉장히 위기의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고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그 정부 또 민주당 지지율, 여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부동산이 1번이고 악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총선 이후에 남북관계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 그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런 게 특히 또 30대 여성, 20대 지지율 많이 빼먹고 그래서 네. 그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아마 지금 총력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당장 야당에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건데 왜 또 이야기할 거나 이런 네, 반응이거든요.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주장인 건가요? 그래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위헌 평가를 다 났는데 위헌 결정 난 건데 왜 얘기 꺼내지? 급한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좀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 당장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네. 여론 반응도 봐야 되고 특히 이게 사실 이거 좀 약간 간 보는 거잖아요. 좀 던져서 일종의 그렇죠. 여론을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지금 예전과 달리 이게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나 그렇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 간 보는 거 중요합니다. 뭐 그게 좀 어감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여론을 잘 봐야죠. 그래서 정책을 던져놓고 여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문제 굉장히 크고 예민한 문제고 또 서울 사람, 수도권 사람, 지방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이해관계 다르잖아요. 물론 옮기자 그러면 뭐 세종시에 땅 있는 분들, 세종시 근처 분들, 충청도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네. 표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옆에 가까운 경상도, 전라도 분들도 뭐 경북이나 전북에 그렇죠. 네. 강원도 이런 분들 좋아할지 모르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좋아할까 이런 것도 이거 다 어차피 그런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다 가고 그러면 세종시에 그 다 수용할 땅이 있는지 네. 거기 땅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을 봐야죠. 이건 사실 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론을 잘 파악하고 물론 그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섣불리 안 된다 그랬다가 충청도 표심이 화나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도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주호영 민감한 문제죠. 원내대표가 신중하게 논의할 그렇죠. 사안이라고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잠깐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게 그린벨트 문제였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안 하는 걸로 보존하는 걸로 이제 오늘 대통령이 그렇죠. 정리를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세균 총리가 오늘 주례동에서 만나서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린벨트는 보존한다. 후세에 물려준다. 그리고 그러면 자 그린벨트 얘기 왜 나왔냐. 집을 지을 땅이 없다. 수도권은 특히 너무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보자.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 제일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게 태릉 골프장이죠. 여기 태릉 골프장인데 군소유죠, 그게. 네, 군인 골프장이죠. 이게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인데 원래 그 옆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옆에 서울여대 대학도 있고 뭐 공릉동이죠. 공릉동인데 그 땅이 한 지금 한 74만 제곱미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최근에 분양한 가장 큰 단지가 헬리오시티잖아요. 송파구 네. 가락동에 있는 그게 한 2배 정도 된답니다. 거의 그래서 용적률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10,000세대 가까이 아파트 질 수 있다 그래요. 태릉 골프장. 이거 나라 땅이니까 국방부에서 이거 못 내놓겠다고 계속 그러다가 오늘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방부랑 협의하고. 근데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 만났었잖아요. 네네. 아마 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때만 보니까. 군 태도가 좀 변했어요, 네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그 군도 이거 협의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하는데 그 옆에 지금 국토부나 정부 쪽에서 그 옆에 육군사관학교도 좀 옮길 수 없냐. 지금 사관학교 중에 해군사학교에 김해가 있고 공사는 청주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사만 육사만 서울에 서울인데 있으니까. 다 서울에 있었다가 옮겼잖아요. 그 육사 어디 갈 데 없나 지금. 그런데 이제 그 국방부에서 육사는 좀 옮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육사까지 옮기면 한 2만 그렇죠. 완전 세대 정도 미니 신도시급이잖아요. 신도시급의 네. 대규모 단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는데 일단 태릉이 1번 태릉 골프장 태릉 골프장인데 이것도 계속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가 주로 이제 군인들이 옛날에 이렇게 골프장을 부대 옆에 지은 게 군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부대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골프 치고 치다가 운동하다가 바로. 공식 명칭은 태릉 체력 단련장이에요. 골프장이랍니다. 그래서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하다가 뭐 골프 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운동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옆에 부대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부대 옆에 골프장을 많이 졌죠. 특히 공군 비행장 옆에도 골프장들이 조그만 9홀짜리들 이런 게 있어요. 다 근데 풀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렇죠. 네. 조종사들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있는 건데 이 골프장에 옛날에 보면 군 장성들이 많이 가고 성호회라고 군에서 전역한 군 원로들이 많이 가서 이거 없앤다 그러고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군 원로들이 엄청 반발했어요. 그래서 그 반발이 심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럴 계제가 아니고 일단 이게 태릉이라도 이거를 지금 아파트를 져야겠다 그런 급한 상황이라서 지금 공급을 확 늘리는 네, 방안을 그래서 가장 빠른 그리고 땅을 그것하고 용산 지금 기지창 거기도 용적률을 처음에까지 올려가지고 뭐 2만 세대까지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강남 대수동에 하면 세대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네. 전시장 거기도 짓고 뭐 부지가 여러 가지 지금 잠실에 지금 뭐 유휴지 거기도 아파트 짓겠다 이런 뭐 그다음에 아파트 살 때 연끌 얘기 나오는데 정부는 막 땅끌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끌하면서 정말. 땅을 다 끌어모아서 다 끌어모아서 지금 공급을 늘려보겠다. 그런 이제 예. 그런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죠. 내가 공급을 늘릴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것처럼. 정부의 하여튼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다 뭐 대통령, 원내대표, 총리 다 얘기했지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거 부동산 잡아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땅을 지금 모아서 아파트를 일단 공급해가지고 일단 심리가 중요하죠. 이게 내가 집을 살 수 있고 저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되면 그렇게까지 값이 더 안 오르겠구나 하는 심리가 생겨야지 이게 좀 부동산 경제가 다 심리가 있으니까 네. 좀 가라앉히니까 지금 일단 모든 역량을 더 동원해서 공급을 늘려서 네. 눌러서 지금 불을 끄겠다. 일단 뭐 그런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자 행정도시 수도 이전까지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서울 지방 격차를 한번 없애보자. 뭐 이런 대책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 뭐 미시거시 대책 다 내놓고 뭐 장기 단계 대책 다 내놓고 모든 땅 다 끌어모아서 집 짓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에 핫한 인물인데 한마디 네.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공급하는 문제는 결국 또 집값을 올릴 거다. 뭐 로또 아파트가 또 나올 거다.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부작용이 클 거라고 이제 예상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하고 총리가 모여서 주례회동에서 이제 정리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 안 하기로. 그런데 그린벨트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조금 해제해가지고 강남의 세곡동, 내곡동 거기다 그렇죠. 반값 아파트 공급한 적 있잖아요. 네. 보금자리 아파트, 네. 반값 아파트. 그래서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는 그게 반값으로 싸게 공급하면서 강남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잠재 좀 기여는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는데 그때는 그것도 있었지만 또 리만 쇼크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금융위기가 그래서 있었죠.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 그게 다시 분양되면서 결국 그게 로또 아파트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아파트 분양받은 분은 몇 억씩 다 그냥 그렇죠. 2배, 3배 올라가지고 몇 억씩 벌었지만 지금 다시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 토지보상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결국 또 부동산으로 돌아갈 거고 이재명 지사 얘기한 것처럼 일리가 있죠. 강남의 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치면 전국의 모든 청약통장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로또 통장 로또 아파트 청약 받으려고 청약 광풍 불 거다. 그리고 그 아파트 값 또 금방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얼마 못 간다 이런 얘기인데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그만두고 득보다 실이 크니까. 득보다 실이 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얘기 많은 사람들이 네. 화나 있는 진짜 핫한 주제여가지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황혜진 선임 기자님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요? 말씀이 정말 강력합니다. 아주. 화가 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나신 것 같으니까 대변하신 걸로. 청취자들이 대변해서 네. 네. 어려 정치 코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고맙습니다. 아니고 오늘 부동산 얘기만 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책 전문 기자 노지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셨어요? 그럼요. 뭐 하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산에 다녔죠. 많이 산? 어디? 비를 맞으면서 네. 강화도를 갔다 왔습니다. 강화도에는 어떤 산들이 유명한가요? 강화도에는 이제 만이산이 있고 그다음에 고려산이라고 또 있어요. 고려산이요? 거기 이제 비박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별 보러 많이 가시는 곳인데. 아 비박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비박 불법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립공원 이런 데서 안 되고, 아. 저는 뭐 네. 비박까지는 안 하고 네. 그냥
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큐시트 산책 좀 합시다. 아무튼 계속 산 얘기 하시다가 왜 제가 물어보니까 또 그러십니까? 나중에 정모할 때 오세요. 정모할 때. 알겠습니다. 예. 자, 산책 가시죠. 질문하셔야죠. 네. 여기서 이산유님이 저 정도면 최소 산신령. 강화 고려산 대머리산. 와우야. 어머. 정우성님이 노지필 기자님 피부가 갈수록 좋아짐. 방송용 피부래. 아 고맙습니다. 자 빨리 물어보세요. 왜 산 얘기만 해? 빨리 물어보세요. 그래, 네. 오늘 큐시트의 첫인상 어떻습니까? 오늘 큐시트의 첫인상은 단독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MBC 그 기자들이 네. 열심히 취재해서 타사랑 차별화되는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알찬 알찬 뉴스. 뉴스가 될 알찬 거예요. 큐시트. 자,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얘기는 코로나19가 첫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2월 20일이에요. 맞아요. 네. 딱 6개월 된 날이 6개월이네요. 오늘인데 네. 그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죠.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환자들이 집단 감염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태원 발로 또 집단 감염이 있을 때가 굉장히 위기였는데 신천지, 이태원, 클럽발 그렇죠. 반영, 네. 집단 감염 있었죠. 제가 MB 뉴스에서 만든 영상을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중국 중부 지역인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명적 감염병도 아니고 사람 간 전염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폐렴에 감염된 두 번째 환자가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4일째 나왔는데 한 번도 못 샀어. KF80 주사 하나도 없어요. 하나 가지고 5일 이상 써야 돼요. 마스크 오부제가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태어난 연도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이 달라집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31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31번째 환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건데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신천지 교회 교인들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노출로 인한 그런 집단 발병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배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구는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오늘로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602명으로 늘었습니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That COVID-19 can be as a pandemic. 개막할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끝내 1년 연기됐습니다. 네, 보셨는데 네. 이게 4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한 1분 한 50초 정도로 이제 잘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영상은 MB 뉴스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영상미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제작된 지난 6개월을 정리한 아이템인데 네. 사실 그 코로나19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고생하신 분이 정은경 본부장이잖아요, 사실. 정은경 본부장, 그다음에 의료진들, 고생 간호사분들 많으셨고. 정말 고생 네.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그 6개월을 맞은 소회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마라톤을 뛰는데 10km 정도 온 것 같다. 10km. 풀코스에서 10km요? 안타깝게도 정 본부장께서 하프 마라톤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4분의 1밖에 오지 않았고 특히나 그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라톤을 뛰는데 10km 구간을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만큼 고생 많으셨다 이런 그쵸.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큰 위기가 대구 신천지발 그 코로나 집단 네. 감염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라이브 추철 채널님이 정말 2020년 반년 동안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사건들이네요 하셨네요. 맞아요. 뭐 마스크 부족해서 뭐 대란도 일어났었고. 그렇죠. 여기 아까 보면 네. 뭐 마스크 프레올님이 와 진짜 마스크 못 살 때 엄청 불안했었는데 지금 마스크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지난 73일 만에 그쵸. 단단히로 떨어졌어요. 국내 감염이 4명. 4명 맞아요. 내일은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이제 집계를 다 지자체 하는데 지자체가 그 숫자를 미리 내놓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서울에도 좀 더 많이 늘었고 해서 내일 숫자가 좀 늘어날 텐데. 오늘은 정말 4명이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거고. 떨어진 거죠. 사실 해외 유입이 지금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6개월 된 시점에 오늘 또 의미 있는 어떤 뭐 일이 있었는데, 의미라기보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 인천 학원 강사 아시잖아요. 동선 숨겼던 분. 이태원에서 뭐 그렇게까지 그분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되셨는데,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감염이 됐고 본인이 무직이라고 해서 사실은 방역 당국에 혼선을 줬는데 초기 방역에 완전 혼선을 주고 다들 뭐 그것 때문에 전파가 많이 감염 경로가 미리 차단이 못 돼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죠, 사실. 근데 이분이 왜 이제서야 구속이 됐느냐? 지난 5월달 사건인데, 근데 이제 그 방역 당국에 기다린 거예요, 경찰이.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를 다 나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병 때문에 이제 입원 치료를 좀 하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와병 치료를 다 끝내고 다 나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구속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겁나서 거짓말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관련 확진자만 80명이 나왔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송파 60번째 확진자분도 본인이 광주 간 사실을 숨기고 진술을 했다가 12명이 이제 광주 전남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 뭐 아시겠지만 해열제 먹고 제주도 여행 갔다가 또 4명 확진자 나오는 분이 있는데,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노력했던 우리 방역 당국, 우리 정부 도와주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검사 받고, 그다음에 그 방역 당국이 이렇게 조사할 때 솔직하게 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다고 해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거를 막을 수 있고 그 최소화해야 우리 모두가 좀 안전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니까요. 다들 이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달려와서 지친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좀 저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동안 저력을 많이 보여줬죠, 사실은. 많이 보여줬고, 이런 몇 분의 거짓말 때문에 사실 오게티처럼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도 자랑스러운 국민들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조만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독 기사 많다고. 저희 오늘 스포츠 취재부에서 조금 스포하신다면? 스포한다면 스포츠에서 한번 조금만 스포츠 성추행 사건을 하나 이제 단독으로 저희가 공개를 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이 이제 우슈라는 중국 무술 관련 이제 선수들 사이에 일어났는데 정말 그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의 어떤 성추행이 동성 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2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폭행에 성추행까지 동성 선수 간은. 그래서 저희 스포츠 취재부가 그 피해 선수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고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화가 나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지난번에 그 최숙현 선수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협회나 그 다른 감독들이 이걸 무마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뭔가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좀 덮고 좀 그냥 같이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운동도 그만뒀고,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뭐 충격 때문에 이제 치료도 받고 있고 뭐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는 그 또 단독 기사인데 LH 간부의 돈 없는 갑질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또 갑질 이야기. 이게 아파트 얘기가 오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이것도 아파트 얘기긴 한데, 그 모 지방에 있는 모 국민 임대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LH의 부장급 간부가 그 아파트의 전 입주민 대표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녹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박종욱 기자가 이제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국민인데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주인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LH의 뭐 간부가 무슨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고 구조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임대인들이 있고 자기는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LH의 부장인데 자기는 주인이고 그분들은 그냥 뭐 머슴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뭐
땅을 빌려준 뭐 이런 주인 행세네요. 뭐 마름입니까? 뭡니까? 마름이에요. 하여튼 근데 굉장히 그 원인이 참 간부로서 이게 좀 부적격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종욱 기자가 이제 취재를 들어갔는데 LH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우린 모르는 일. 이게 왜 그럽니까 진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해당 부장한테 그 박 기자가 취재를 했더니 술 취해서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간부의 간부들이 더 돈을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화가 나. 분노 유발하는 기사네요. 진짜. 분노 유발. 네. 네. 이 뉴스 말고도 다른 뭐 단독 기사 많이 있으니까요. 네. 꼭 보시고 하여튼 뭐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 딱 맞게 준비했습니다. 아름답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뉴스도 단독을 보고 싶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그러게요. 항상 단독은 좀 기분이 안 좋고 좀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서. 이승환님이 간부가 개인 일탈. 네, 술 핑계 거짓이죠. 민주주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뭐 오늘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적이 처음. 단독 기사 조금 뒤에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